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4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멤버십을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되게 많으신 분들이 가입들 해주셨는데 어쨌든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거는 방송을 진행하지 않는 날에도 뭐 데이터들,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탑부에 대한 경기들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또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총 4가지 경기 분석 멘트 들어갈 거고요. KBL 하나, WKBL 하나, 그 다음에 이제 KOBU 2가지 경기까지 총 4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소노와 부산 KCC 먼저 볼게요. 소노, 부산 KCC. 자, 이거는 사실 KCC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KCC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KCC가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삼성을 잡아냈고, SK까지 잡아내면서, 특히나 직전 SK전에서 SK가 수비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SK를 만나서 120득점을 뽑아냈었고, 특히나 허웅이 51득점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허웅의 슛감이 되게 고점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여기에 좀 가려지기는 했지만 허운이라든지 션농이 가져가는 투맨 게임 역시도 굉장히 효율이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나머지 송교창이라든지 에란데스라든지 이호연이라든지 김동현, 뭐 최진광 전체적인 슛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결국에 이 KCC의 화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사실 이 KCC라는 팀 자체의 특성이 뭐냐면 원정 게임을 떠나갔을 때,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 순수 야투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은 일단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손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시즌 평균 실점이 76.62 실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70.4 실점까지 실점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최근에 포스트에서의 수비가 괜찮아요. 뭐 나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강지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벤치 구간에서는 이기디우스라든지 실제로 고양 소노가 최근 5게임을 잘라 봤을 때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다? 44.1%. 억제가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KCC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공격 옵션 자체가 쇼눈과 허운의 투맨 게임을 베이스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소노의 수비에 생각보다 부진할 수 있는,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원정에서 KCC가 한 번씩 보여주는 야투가 안 터지는 게임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경기장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KCC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아주지는 않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고향 소노입니다. 소노도 최근에 이정현이라든지 뭐 캔바오, 나이트 삼각편대의 힘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공격 패턴은 어떻죠? 최대한 오프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성공률이 같이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일단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률도 동반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소노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3점에 대한 지표가 상승한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정팀 KCC 같은 경우에는 3점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3점 허용률 자체도 33.4%. 좀 많이 아쉽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소노가 순수 야투가 터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KCC가 이걸 억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KCC 승이나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KCC의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줄 수 없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했을 때 소노 플랜, 역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소노 플랜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WKB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하나은행 경기 볼게요. 삼성생명 하나은행. 이 매치업은 이제 하나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최근에 하나은행이 썸이라든지 신한은행을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왔고요. 특히나 하나은행의 최근 5게임을 봤을 때 평균 득점이 68.2득점에다가 실점이 60.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8을 기록하고 있고 리그 전체 2위. 경기를 조금 많이 이겨내고 있기도 하지만 이기는 경기 대부분이 조금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하나은행의 주요 공격 옵션은 뭐 이이지마라든지 정현이라든지 진한이라든지 이런 윙이나 빅을 활용해주는 투맨 게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진한이 지난 신한전에서도 되게 잘했거든요. 24분 23초를 뛰면서 17득 14리바 5어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잘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흐름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기도 하고요. 이지마도 사실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소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삼성생명이죠. 삼성은 이제 지난 우리은행전에서 3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왔어요. 45대 78. 조금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어주고 왔는데 사실 우리은행의 촘촘한 2점 라인 수비 시스템에 대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됐었어요.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이에란이가 야투를 몇 개 시도했었죠? 13개를 시도해서 2개 메이드. 성공률 15.4%. 그래서 사실 지난 경기에 팀 전체적인 야투가 너무 안 터져줬다 보니까 오늘 하나은행을 만나서 반등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반등이 될까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2점 야투에 대한 허용률이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다? 38.1%. 리그 전체 압도적 1위거든요. 뭐 진한이라든지 정현이라든지 양인영이라든지 이이지마라든지 포스에서의 수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난 우리전에서 야투가 부진하고 왔었고 오늘 하나를 만나서 야투가 반등이 된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요거는 하나은행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하나은행 승, 아니면 뭐 4.5 마헨, 아니면 129.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갈게요. 다음 경기. 자, 이제 배구 넘어갈게요. 배구. 배구. 옥저랑 손보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 손보. 자, 리그 4위, 5위 매치업이죠. 리그 4위, 5위 매치업이고 둘 다 뭐 봄 배구를 조금 원하는 그런 팀들인데, 자, 홈팀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 부산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홈에서 지금 승률이 75%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총 12게임을 가져가면서 몇 승 몇 패? 9승 3패. 가장 큰 강점은 실점에 대한 억제라든지 집중력이 되게 높은 팀이고요. 다양한 공격 패턴까지 보여주면서 조금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 나와주는 팀이거든요. 이거 사실 이민규가 이번 시즌 좀 원래 잘했지만 이번 시즌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해요, 이민규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감독이 바뀌고 나서 궁합이 좀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디미가 용병이 사실 좀 부진하고 있는 시즌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뭐 정광인, 차지환, 박창성, 오데이 조금 다양한 공격 패턴과 높은 성공률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범실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고 홈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가 존재하죠. 자, 반면에 원정팀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야쿱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져 있는 구간이고 비에나, 나경복, 임성진이라는 삼각편대가 역시 네임밸류가 나쁘지는 않지만 반대쪽 날개가 조금 아쉬워요. 비에나는 역시나 잘하고 있지만 나경복이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뭐 공격 성공률 자체도 떨어지고요. 리시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안하다. 특히나 이 손보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공격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 허세 플레이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 디그에 대한 성공률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떨어지고 디그 성공률도 같이 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옥저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공격 패턴에 대한 강점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옥저가 홈발을 받는 경기다라는 점이 가장 주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옥저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갈게요. 잠시만요. 자, 페퍼랑 형건 보겠습니다. 페퍼랑 형건. 페퍼 형건. 마지막 경기죠.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조금 들었냐면은 공격과 수비의 매치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홈팀 페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은 조이. 조이가
진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이에다가 시마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이의 순수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시마무라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속공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3경기 보시면은 세팅에 대한 성공률이 42.18%, 공격 성공률이 47%씩 나와주면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페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박정아라든지 박은서라든지 아웃사이드 히터에 대한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들. 반대쪽 날개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리시브도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이번 시즌 리시브 성공률이 29.34,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53까지 떨어지는 모습. 결국에 확실한 공격력이 있는 건 맞지만 리시브에 대한 약점, 범실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부분들, 전체적인 수비에 대한 지표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죠. 밸런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현대건설입니다. 현건은 뭐 가장 큰 이슈는 정지윤이가 지금 시즌아웃 됐거든요. 그 빈 자리를 이예림이가 지금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뭐 칼이라든지 양효진이라든지 얘네들도 지금 사실 뭐 부상을 달고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라도 좀 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고, 뭐 최근에 이제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많이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역시나 뭐 리시브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브로킹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강점, 뭐 디그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건이 이 5라운드 들어와서는 세트당 서브 성공 개수가 1.67개를 기록하면서 5라운드 기준 했을 때 리그 전체 1위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것도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는 사실 현건이 우세한 게 맞는데, 결국 페퍼도 용병들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셧아웃 가져가는 요런 느낌의 경기는 또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최소한 4세트까지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 승패 예측은 잘 모르겠고요. 181.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전체 4가지 경기 분석은 다 같이 진행해 봤거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많은 관심 참여, 이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지만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더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마감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4가지 경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감해 볼게요.